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한국행 비행기. 15년 만에 귀국길에 오른 김민수는 좁은 이코노미석에서 몸을 일으켰다. 오랜 해외 생활로 깊어진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그의 나이를 짐작게 했다. 55세의 민수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다. 공항을 나서는 민수의 모습은 화려한 귀국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래된 정장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든 그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다. 공항 한편에서는 어떤 기업가의 화려한 환영식이 열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민수는 고개를 돌려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오래된 서울 변두리의 주택가. 민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은 여전히 낡은 모습 그대로였다. 주변은 재개발로 많이 바뀌었지만 이 작은 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추억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민수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확인하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평생 구두 닦기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던 어머니는 결국 아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탁자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수 앞으로 온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30년 만에 열리는 특별 동창회.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에서 열린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내일이었다. 민수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옛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가난했던 그 시절, 어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며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었다. 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의자 하나로 시작한 작업장은 비가 오면 천막으로, 겨울에는 작은 난로로 겨우 버텨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었던 날도 있었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다. 특히 반장이었던 박정우와 부잣집 아들 최준호, 그리고 항상 그들과 어울렸던 이태주는 민수를 구두닦이 아들이라 부르며 괴롭혔다. 어머니, 제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해외로 떠난 후 쉼없이 달려온 15년. 그동안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명절마다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던 것이 이제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15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작은 호텔의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의 경영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10개국에 걸친 호텔 네트워크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라는 위치까지 올랐다. 민수는 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보냈던 편지들과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다. 해외 유명 호텔 잡지에 실린 민수의 인터뷰 기사도 있었다. 어머니는 멀리 있는 아들의 소식을 하나하나 모아 두셨던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윤 회장님께라고 써진 봉투였다. 윤 회장. 어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어머니가 구두를 닦던 건물의 주인이었다. 다른 가게 주인들과 달리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민수가 해외로 나갈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었다. 봉투에는 편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윤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잊지 말고 꼭 전해주세요라는 어머니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 내일 있을 동창회에 참석할지 고민했다. 성공한 옛 친구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편지를 윤 회장에게 전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호텔은 다름 아닌 윤 회장이 소유한 곳이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내일 가보자 결심을 한 민수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다.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정장만큼은 소중히 간직해왔다.
민수는 내일 만날 옛 친구들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다. 15년 만에 재회. 그들은 민수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윤 회장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수의 귀국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시작을 알렸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에 섰다. 윤 호텔이라는 이름의 이 특급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였다. 화려한 외관과 달리 민수의 모습은 초라했다. 낡은 정장과 오래된 구두, 그리고 해외에서의 고된 생활로 지친 얼굴이 로비의 거울에 비쳤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잠시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다. 민수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고 곧바로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으로 안내를 받았다. 호텔의 화려함에 잠시 압도되었지만 민수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15년간 세계 각국의 호텔을 경영해 온 그에게 이런 모습은 익숙했으니까. 연회장 문을 열자 30년 전 학창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옛 친구들은 대부분 성공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화려한 정장과 명품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대화 소리가 민수의 귀에 들렸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들려왔고 성공한 동창들의 이야기가 오갔다. 문 앞에 서 있던 민수를 발견한 몇몇 동창들이 그를 힐끔 쳐다봤다. 저기, 민수 아니야. 누군가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반갑다기보다는 의아함이 가득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김민수. 완전 늙었네. 박정우였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정우는 지금 증권사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옆에는 최준호와 이태준이 서 있었다. 준호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고 태준은 건설 회사의 임원이었다. 그들은 모두 최신 스타일의 고급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태준의 아내 강미경도 함께 있었다. 미경은 민수와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으로 한때 민수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혀졌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어디서 뭐하고 지냈어? 준호의 질문은 친절함보다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묻어났다. 민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태준이 끼어들었다. 해외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뭐 별거 아닌가 보네. 옷 좀 봐. 세 사람은 민수의 낡은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키득거렸다. 미경만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네,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민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정우와 준호, 태준은 서둘러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민수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다. 민수 씨, 미경이 혼자 남아 민수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민수와 미경은 학창시절 가까웠지만 집안의 반대로 멀어졌던 사이였다. 괜찮아요. 미경 씨, 다들 바쁜가 보네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혼자 구석자리로 향했다. 한쪽에서는 동창회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30주년 특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화려한 조명이 그 위를 비추고 있었다. 사회자가 각자 근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알렸다. 정우, 준호, 태준은 앞다투어 나가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저는 현재 증권사 지점장을 맡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는 포르쉐도 한 대 구입했죠. 정우의 말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동창들은 그의 성공에 환호했다. 이어서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고 작년에 미국 지사도 오픈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제 병원을 찾는데요. 누구인지는 말 못하지만 다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태준도 뒤질세라 자신의 성공담을 자랑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료를 마셨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거기 민수도 있네. 민수야, 너도 나와서 소개해봐. 해외에서 뭐 하고 지냈는지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되었다.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 민수 어머니 아직도 구두 닦기 하시나? 그때 우리 가게 앞에서 쫓겨났던 거 기억나? 우리 아버지가 더러운 구두 닦이는 가게 앞에서 치우라고 했었지. 준호의 말에 일부 동창들이 키득거렸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분노는 가장 어리석은 감정이란다.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건 너 자신뿐이야. 이때 미경이 불쑥 일어나 준호에게 항의했다. 준호 씨. 그런 말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을 모욕하는 이야기는 그만해요. 태준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미경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다.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화장실에서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거울 속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윤 회장님, 저 민수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전화로 노신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회장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고 민수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었다. 그는 몇십 년 전 작은 건물주에서 시작해 지금은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의 회장이 되었다. 민수는 어머니가 윤 회장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동창회에 왔습니다. 아직 회장님은 뵙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윤 회장은 전화 너머로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민수야, 내 어머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오늘 내가 직접 그곳에 가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급히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태준의 아내 미경이었다. 아, 죄송해요. 남자 화장실인 줄 몰랐어요. 미경은 당황한 듯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민수의 통화를 일부 엿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미경은 민수가 단순한 실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민수는 무심한 듯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편지가 무슨 내용인지, 윤 회장은 왜 오늘 이곳에 온다고 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거의 기억이 민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난했던 그 시절, 민수는 어머니의 구두 닦기 일을 도우며 고등학교를 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함께 비를 맞으며 구두를 닦았고, 추운 겨울에는 손이 트고 얼어붙도록 일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드디어 해외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찾아왔지만 홀로 계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아들아, 넌 꼭 가야. 나는 괜찮으니 내 앞길을 봐. 내 소원은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야.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해외로 떠났던 민수. 처음에는 작은 호텔의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재능은 곧 인정받았다. 남들이 퇴근한 후에도 호텔 경영과 서비스에 대해 독학했고, 매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알렸다. 5년 만에 호텔 매니저로 승진했고, 10년 만에 호텔 체인의 경영 책임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까지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의 순간에 어머니는 함께하지 못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민수는 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행사에 눈길이 갔다. 지역 노인 복지를 위한 모금 행사였다. 동창회와 함께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몇몇 노인분들도 참석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를 떠올렸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기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십니다. 사회자의 말에 일부 동창들이 지갑을 열었지만 정우와 준호는 인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민수는 조용히 모금함으로 다가가 봉투 하나를 넣었다. 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봉투를 받은 봉사자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이다. 혹시 익명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의 부탁에 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름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도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진정한 나눔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때 연회장 입구에 소란이 일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소박한 차림에 약간 허리가 굽어 있었다. 손에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정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주변의 동창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동창회에 왔다길래 저녁 도시락을 가져왔단다. 요즘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만든 게 건강에 좋잖니. 정우의 어머니는 작은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평생 일에 거칠어진 손이었다. 정우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얼굴을 찡그렸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제 체면이 깎여요.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는 고급 호텔이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니에요. 정우의 차가운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의 눈에 상처가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나중에 집에서 보자.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역시 민수를 위해 학교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곤 했었다. 그때는 그것이 창피하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슴 아픈 기억이다. 민수는 이제 그 소중함을 알지만 어머니에게 직접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민수는 조용히 정우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노인의 슬픈 눈빛이 민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우의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이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혹시 너는 구두 닦기 할머니 아들. 정우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두 닦기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예전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네, 저는 김민수입니다. 아주머니를 어디서 뵌 적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우가 다가와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변 동창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민망한 상황이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정우는 민수를 무시한 채 어머니를 연회장 밖으로 밀듯이 데려갔다. 정우의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민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어쩐지 정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미경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고 목소리는 낮았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나누려는 듯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뵌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민수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정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가 기억하는 얼굴들은 이제 모두 늙어 있었으니까. 미경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 어머니세요. 예전에 동네 작은 식당을 하셨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요. 정우는 요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극구 거부하고 계시죠.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냐고 하시면서요. 미경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차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동네 작은 식당은 어머니가 구두를 닦던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반찬이 많기로 유명했던 그 식당이었다. 그러고 보니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던 거리의 식당. 민수의 말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다. 네, 정우 어머니가 종종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특히 민수 씨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정우 어머니가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겨드렸다고 들었어요. 정우도 모르는 이야기죠. 요즘 정우는 어머니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주변 체면 중요시하다 보니. 미경의 말이 민수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어머니가 한동안 아팠던 시기를 기억했다. 그때 누군가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정우의 어머니였다니. 민수의 마음에 따뜻함과 감사함이 피어올랐다.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모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모금 행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지역에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이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비춰졌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 역시 노년에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었다. 평생 일하다 지친 몸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나셨다. 현재 목표 금액의 30%만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졌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금함을 들고 있는 봉사자들이 테이블을 돌고 있었다. 각 테이블마다 모금함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금함이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다. 일부 동창들은 몇만 원씩 넣었지만 정우와 준호, 태준이 있는 테이블에서는 인색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불평했다. 이런 것까지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세금으로 하면 되지.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준호의 불평에 태준과 정우가 웃으며 동조했다. 그들은 고급 양주를 마시며 하호 웃었지만 모금함이 다가오자 눈길을 피했다. 민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마음은 가난해 보였다. 민수가 있는 테이블로 모금함이 돌아왔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수표 한 장을 꺼내 넣었다. 모금함을 든 봉사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수표의 금액을 확인하고 2번, 3번 다시 보았다. 이게 맞나요?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봉사자의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민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1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이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구두 닦기로 평생을 사신 제 어머니 이름으로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연회장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초라한 차림의 민수가 거액을 기부하는 모습에 의아해했다. 특히 정우와 준호, 태준의 표정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뭐야? 저게 진짜야. 구두 닦기 아들이 어떻게 1억을, 설마 가짜 수표 아니야. 체면 세우려고 그러는 거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니까. 봉사자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성금은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었다. 이번에는 70대의 백발 노신사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었다. 그는 세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당당했다. 바로 윤 회장이었다. 모금 행사를 주관하던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오, 이런 영광이. 오늘 특별히 윤 호텔 그룹의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의 눈은 연 회장을 천천히 훑었고 마침내 민수를 발견했을 때 환하게 빛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민수는 어머니의 편지가 담긴 주머니를 손으로 살짝 만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 회장을 향해 있었지만 윤 회장의 시선은 오직 민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민수도 그 시선을 마주했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를 통해 이어진 인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예감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연회장에 들어선 윤 회장은 주변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이 있었다. 70대의 백발이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깊은 주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지혜와 품격이 묻어났다. 윤 회장이 민수 쪽으로 향하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정우와 준호, 태준은 윤 회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이번 동창회가 윤 호텔에서 열리게 된 것도 자신들의 인맥 덕분이라고 자랑했었다. 정우는 특히 자신이 윤 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었다. 그들은 윤 회장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윤 회장님, 저는 이번 동창회를 주최한 박정우입니다. 저희 호텔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와 태준도 서둘러 자기소개를 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들의 인사를 가볍게 받아넘기며 곧장 민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민수만 보였다. 김민수 사장님, 윤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초라한 차림의 민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이라니?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 회장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의 윤 회장이 민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호텔 회장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깊은 인사를 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특히 정우와 준호, 태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무시하던 사람에게 호텔 회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수 사장님, 오늘 저희 호텔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민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회장님, 여기서 그러시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동창회에 참석한 겁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슨 말씀. 저희 호텔 체인의 새 대표이신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영광입니다. 사모님은 안 오셨나요?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 전체가 술렁였다. 호텔 체인의 새 대표라니? 초라한 차림의 민수가 사람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 찼다. 특히 민수를 무시했던 정우, 준호, 태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독신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회장님,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윤 회장은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일에만 열중하느라 아직 짝을 못 찾았지. 하지만 이제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윤 회장의 말에 민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윤 회장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건넸다. 윤 회장은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민수야. 내 어머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윤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받쳐 살짝 떨렸다. 그는 편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둘의 대화를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께서 평생 아드님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윤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따뜻했다. 저도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 구두를 닦으며 저를 키우셨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다. 윤 회장은 그런 민수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정우였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아, 민수야.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우리도 몰랐어. 그렇지? 정우는 준호와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윤 회장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김민수 사장님은 이번에 저희 윤 호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새로운 대표이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윤 회장과 민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김민수 사장님은 외국에서 15년간 호텔 경영 노하우를 쌓으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청소부로 시작하셨지만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세계적인 호텔 경영 전문가가 되셨죠. 현재 10개국의 호텔 체인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십니다. 윤 회장의 소개에 연 회장은 술렁였다. 사람들은 민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초라한 외모 뒤에 숨겨진 대단한 능력자였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다. 외형은 소박해 보이시지만 실력만큼은 세계적인 호텔 경영 전문가십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 그룹의 글로벌 확장을 책임지실 분이죠. 윤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다.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결코 자신을 뽐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윤 회장은 민수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방금 전 김민수 사장님께서 1억 원을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기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 회장의 말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였다. 윤 회장의 놀라운 발표 이후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민수에게 쏠렸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윤 회장은 민수의 팔을 잡고 중앙 무대로 향했다. 숨겨진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날 시간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그는 편지를 꺼내 들었다. 민수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다. 김민수 사장은 제 평생 친구의 아들이자 이제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두 닦기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고 그 아들은 이제 10개국의 호텔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윤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는 편지를 살짝 내려다보았다. 민수의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하더라도 절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 회장의 말에 연 회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실은 제가 민수 사장을 처음 만난 것은 30년 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제 구두를 닦아 주시던 날이었죠. 윤 회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의 눈에도 추억의 빛이 어렸다. 당시 저는 작은 건물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한 구두 닦기 할머니가 제 구두를 정성껏 닦아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죠. 그분이 바로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윤 회장을 만났던 날, 그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학교를 마치고 구두 닦기 일을 거들고 있었다. 민수는 공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해외 장학금도 포기하려 했죠. 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해외로 떠났습니다. 윤 회장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의 시선이 정우에게 향했다. 박정우 씨, 오늘 당신의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30년 전 민수의 어머니가 아플 때 매일 찾아가 식사를 챙겨주셨던 분이죠.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던 듯했다. 정우 씨의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도 이웃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생전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고 이 편지에도 그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윤 회장은 편지의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
정우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그 병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정우는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민수 사장은 오늘 아침 귀국하자마자 정우 씨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그러지 못했죠. 미경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민수 씨 어머니께서는 제게도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둘 위기에 있었는데 민수 씨 어머니께서 몰래 학비를 보태 주셨습니다. 미경의 고백에 태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연 회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다. 윤 회장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사장은 이번에 윤 호텔 그룹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대표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 회장의 말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사장의 제안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 이름은 구두닦이 할머니 기업관으로 모든 노인분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윤 회장의 발표에 또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민수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의 이름을 기리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타인을 돕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죠. 윤 회장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정우, 준호, 태준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해온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 같다. 윤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민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정우, 준호, 태준에게 찾아왔다. 그들은 민수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정우가 먼저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우리 어머니와 내 어머니가 그런 사이였다니.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다.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나도 오늘 알게 된 일이야. 내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큰 도움을 주셨다니 정말 감사해. 민수의 너그러운 모습에 정우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실 나는 요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정우의 고백에 민수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정우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분들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어.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민수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린 듯했다. 내 말이 맞아. 이제부터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준호와 태준도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도 죄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민수야, 우리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평생 구두를 닦으셨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지. 민수의 말에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듯했다. 태준의 아내 미경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당신을 존경했어요. 미경의 진심 어린 말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아내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미경 씨도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항상 가능한 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행복이었으니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태준이 불쑥 말을 꺼냈다. 민수, 혹시 우리 회사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맺을 생각 없어? 우리가 호텔 건설 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는데. 태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의 뻔뻔함에 눈살을 찌푸렸다. 민수는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태준아, 비즈니스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미팅을 잡아서 논의하는 게 좋겠어. 오늘은 옛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기고 싶어. 민수의 단호하면서도 예의 바른 거절에 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한쪽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다. 당신은 항상 그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미경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미경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다. 민수 씨는 우리보다 훨씬 성공했는데도 겸손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죠? 정말 부끄럽지도 않아요? 미경의 날카로운 질책에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듯했다. 그때 정우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다. 얼마 후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무대 중앙으로 모셨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였다. 정우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행복해. 정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수는 정우와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우의 어머니는 민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치는 듯했다.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뒤로 미루셨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일 거야. 정우의 어머니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성공과 과시가 난무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치와 화합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다. 사회자는 민수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먼저, 오늘 이렇게 30년 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 온 터라 마음이 무거웠고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죠. 민수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와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할 수 있었고 소중한 인연들도 다시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났다. 저는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해외로 떠나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청소부로 일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고 때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아들아, 내 겉모습이 어떻든 내 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단다. 민수의 말에 연 회장은 숙연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듯했다. 어머니는 평생 구두 닦기로 일하셨지만 결코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죠. 내가 닦은 구두를 신고 성공하면 그 성공에 나도 작은 기여를 한 거야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특히 정우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 어머니는 재산도 명예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계십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민수의 말에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메시지는 모두의 마음에 와닿았다. 어머니는 재산보다 더 값진 것,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유산입니다. 민수의 감동적인 스피치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우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정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와 태준도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태준은 아내 미경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윤 회장이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김민수 사장의 제안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 건립될 노인복지센터의 이름을 정우 어머니 복지관으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윤 회장의 발표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정우와 그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우의 어머니는 감격에 겨워했다. 그리고 민수 사장은 정우 씨, 준호 씨, 태준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은 마이크를 민수에게 넘겼다. 민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만큼 새로 건립될 복지관에서 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우 씨는 재정 관리를, 준호 씨는 무료 진료를, 태준 씨는 시설 관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민수의 제안에 세 사람은 잠시 놀랐지만 곧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제 의술로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준호가 먼저 나섰다. 이어서 정우와 태준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연 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모두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마라톤에서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민수의 마지막 말에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연 회장은 화합과 희망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윤 회장은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동창회는 처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마무리되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나 물질적 성공보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서는 민수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앞으로 어머니가 항상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많은 인생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